만약에 초중등 부모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잘 들을 줄 아는 훈련들을 시켜야 됩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엉뚱한 아이들이 있어요. 잘 듣는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이 얼마 전에 발표가 예, 됐잖아요. 예. 근데 내신이 어쨌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대학들이 이 내신의 변별력 확보 면에서 고민을 좀 할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을 대학별고사 면접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실제 내신의 의미를 어느 정도로 부각을 시킬 거냐라는 네네. 측면들도 생각해 본다라면,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좀 부족하다라고 대학에서 느끼게 된다라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둘 것이다 네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대학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들인데, 네네.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면접의 비중은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저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제 사견으로는. 예.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도 점점 표현하는 능력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대기자님께서 워낙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초중등 부모님들이 저희는 많이 보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초중등이라면 면접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꼭 면접 전형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앞에서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필요하죠. 이거는 국어 교과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서 뭔가 사교육기관에 가면 뭔가 비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비법들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형식적인 측면들과 관련된 요령 중심으로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네네. 빈 껍데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네, 오히려. 라는 측면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수업 활동, 교과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네네. 내용 요소들을 담으면서 이 네네.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 학교 현장 수업에 좀 더 본질에 몰입하는 네네. 이런 방식을 가지고 역량들을 길러야만이 네네. 실질적인 역량들이 길러지고, 이런 역량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탄탄하게 현장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 탄탄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의 제기를 받고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그렇죠. 대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아이들의 역량은 상당히 빨라집니다. 네, 지금 초중등 부모님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그 부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하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예.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이 낯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초중등 부모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잘 들을 줄 아는 훈련들을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듣고. 예, 잘 들을 줄 아는 내용들. 어. 예, 실제 면접을 해보면 뭔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엉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엉뚱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딱 끊고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야 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해를 있는데, 못하는구나, 핵심을. 예, 그래서 이제 잘 듣는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힘들, 이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힘들, 네. 이런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고, 실제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가질 수 있고, 역량도 있으면서 뭔가 서로 간에 상대방을 배려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요? 소통 역량, 이런 것까지 기르기 위한 발표를 하기 위한 이런 준비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예. 잘 듣는 청해력이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고, 핵심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문해력. 중요할 예.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앞에 얘기하고 잘 소통하는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예.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네요. 예, 그런 내용들을 훈련을 계속적으로 부단히 하게 되는데, 네네.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학교에 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일찍부터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아요. 부담 없이.
그러다가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말은 쉽지만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즐길 줄 안다. 뭔가 그 어떤 공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뭔가 깨달았었을 때 느끼는 희열감. 그게 즐기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런 내용들을 예. 조금씩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느껴가면 어. 그런 것들이 예. 결국 누적이 됐었을 때. 그럼 그렇게 즐기고 본인이 스스로 한 친구들은 면접에서 나타나나요? 예. 나타나요. 자생력이 있어요. 그 면접에서 뛰어난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 할 얘기를 똑바로 분명히 한다라겠는데 자기 할 얘기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내용의 컨텐츠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전개 흐름이 예,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면접 유형별로 예.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크게 세 가지로 면접 유형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죠.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 특히 의대생들한테 요즘에 많이 치러지는 MMI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 기반 면접은 어떤 점을 보시려고 하시고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중에 핵심적인 역량,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드라진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고 서류평가의 진위 여부? 예,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이 학생이 이런 활동들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그 깊이 있게 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몰입을 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진술이 돼 있다라면 이 부분들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한다. 그래서 실제 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나 있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이 학생 성장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하는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가진다.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생활기록부 항목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내용의 그 질문거리가 된다. 그럼 예상 문제를 좀 짜야 되겠네요. 이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활동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요거 어떻게 극복을 했고 하는 것들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예, 생활기록 꼼꼼하게 파악을 하면서 뭐 예상 문제 잡을 수 있겠죠. 특히 예상 문제 잡을 때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학과 전공에 대해서 연결하는 친구. 어떤 문제든 다 이 전공을 위해서 노력했다. 기승전 진로. 기승전 진로 너무 많죠. 그게 예상 답안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서류평가를 하면서 그런 내용 나오면 어떤 느낌 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적이다. 과장했구나. 오글거립니다. 예. 무슨 얘기 했는데 다 간호사 되고 싶다고.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실제 이제 한두 가지 정도에서 과목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건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진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그런 정도까지 깊이 있게 실제 그 진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도 모의주 주식투자 동아리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눈높이에서 너무 실제 그러면 경영학과에서 필요한 역량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학적, 논리적 분석력이잖아요. 수학의 분석력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실제 사회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동아리라면 수학 동아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또 아이들이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잡아 뽑아가지고 100가지 뭐 해가지고 그냥 달달 끄고 암기합니다. 암기는 또 독약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 안 하면은 막히죠. 예, 암기는 완전 독약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는 절대 피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키워드만 몇 가지. 키워드만 몇 가지 정도. 이런 내용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지. 키워드만 정리해두면 되지. 이걸 갖다 암기하려면 방송을 할 때 첫 번째 방송했을 때 느낌 생각나시죠? 뭔가 다 암기했는데 대본 다 암기했는데 카메라가 불이 딱 들어오니까 뭔가 앞뒤 하얗게 까맣게 변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났다.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예,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군요. 예, 좀 한 단계 좀 더 나간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꼬리 질문을 이어나간다면 어떤 질문들이 나타날까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면접 역량은 꼬리 질문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요. 방향성을 딱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혁신적 방안에 대해서 너가 여기에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기업의 혁신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하고 파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너는 기업의 혁신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특정 상표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꼬리줄을 예. 이어가 나갈 예, 수 있게. 예, 예. 대단하네요. 그런 친구도 봤어요. 그 연습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그 연습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까지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접근에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자신이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의 예.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로 예. 유도를 하는 거네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킬레스건, 예를 예. 들면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생부에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전공을 다른 진로로 지원을 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그런 두드러진 요소가 있으면 이 내용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반드시 질문하세요. 예. 너무 튀니까. 두드러진 내용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3학년 때 봉사활동이 1학년 때 2학년 때는 10시간밖에 안 되는데 3학년 때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된 아이들이 있어요. 의도했네요. 뭐 이런 이 의도 예,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내용 반드시 질문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였죠? 전공. 예, 예. 바뀔 수 있죠. 예, 예. 바뀔 수 있는데 왜 바뀌었는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왜 바뀌었는지 또 그다음 바뀐 이후에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부분에서는 감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얘기를 못했을 때는 그럼요. 바뀔 수 있는데 왜 바뀌었고 또 이 바뀐 이후에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역량을 길렀는지 네네. 하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그러니까 고3이잖아요. 예. 완벽한 학생을 찾으려는 게 아니시고 여기서 대학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정답. 그죠? 예. 재심문 기반 면접은 어떤 점을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제 원래 재심원 기반 면접에서 의도했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업 역량을 길러온 학업 소양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다. 되게 그런데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죠. 논술형, 네,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네네. 이거를 말로써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게- 구술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술이라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네네, 논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보면 인문사회과학과 관련해서는 대개 실제 그 깊이 있는 제시문들이 제시가 됩니다. 실제 거기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인은 어떤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지 네네.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는 예, 예. 이런 측면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든지 수학 교과와 관련돼서 각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력을 요구하는 이런 측면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또 짧잖아요. 그 예. 안에서 제시문도 읽어야 되고 그거를 다듬어서 생각을 또 전달해야 네. 되니까 굉장히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답 여부보다도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 이 부분들에서 보이는 사고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전반적인 학업 소양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럼 제시문 기반 면접은 어떻게 연습을 좀 평소에 했었으면 조금 더 유리할까요? 교과서에서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생각해 볼 문제 있죠. 학습활동. 학습활동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말해보자, 맞아요. 생각해보자. 예, 근데 안 알아보잖아요. 알아봤다 치고, 생각해봤다 치고, 예, 예. 말해봤다 치고, 과감하게 넘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할 수 있는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음, 또 나름대로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쟁점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의외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습활동이 제일 좋은 소스였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예. 무시를 해요. 네네. 예, 교과서 학습활동 보면 정말 참신한 문제도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훈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훈련들. 제일 첫 번째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 문단 쓰기, 문단에 대해서 한 문단을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 훈련. 그 훈련들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문단과의 관계, 비교 대조라든지 하는 것들을 하는 훈련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을 하는 훈련들. 네, 너무 이런 필요한 것 같아요.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역량을 잡아낼 수 있겠고 네네. 마지막으로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MMI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MMI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본다라면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대학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이제 선호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 실제 문제들을 본다라면 의학,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 가치 판단과 관련된 네네. 문제들이죠. 네네. 의학 관련 이슈라든지 네네. 의학 교육과 관련된 네네. 뭐 인문학적 소양과 가치관이라는 것들도 필요한 의학에서 필요한 네네. 이런 내용들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가 의료 상황
상황. 딜레마 너무 중요하죠. 딜레마 예, 상황 예. 주죠. 예. 딜레마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떤 쪽으로 가질 것이냐, 어. 왜 어떤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거냐. MMI를 통해서 대학에서 평가하려는 건 뭔가요? 이 친구를 실제 어떤 부분? 의학도로서 이 친구가 좋은 의학도로서 의사가 성장할 될 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그럼 그 가치 판단에서 예. 이 학생의 가치 딜레마 상황을 준다는 것은 예. 그건 정답이 있는 건가요? 없죠. 없어요. 정답이 없는, 이제 물론 이제 나름대로 우리 예. 사회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건전한 상식이라든지 그건 있겠죠. 나름대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나름대로 의학도로서 가지고 있는 정말 양심적인, 또 나름대로 인성도 제대로 갖춘, 네네. 또한 이런 상황 속에 인성도 제대로 갖춘 이런 측면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가? 그럼 MMI를 통해서는 이 친구가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친구를 속아내기 위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나름대로 네네. 저 친구는 저런 측면에 저렇게 위험하다. 위험한 친구가 의사가 됐었을 때는 아. 그럴 가능성도 있죠. 사정관 이게 MMI는 방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왜 그런 이동하면서. 왜 이동하죠? 왜냐하면 테마별로 이제 점검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좀 다르게 해서. 그래요? 그럼 교수님마다 사정관님마다 역할이 좀 다른 거네요? 면접의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예, 면접 그러면 시간이 좋을 많아지고 텐데요. 장치들을 좀 더 많이 거두게 된다면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옥석을 가려서 평가한다면 좋은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성록 사정관님의 조언이 면접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